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허리는요? 버스 터미널에 마중 나온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이정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허리는 정말 아팠습니다. 3시간을 앉아서 오는 동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70의 나이에 장거리 버스는 힘들었습니다. 짐 제가 들게요. 아니야, 무겁지 않아.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약 봉지. 많이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차를 타고 아파트로 향하는 길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갑자기 올라오시라고 해서. 괜찮아. 손주들 보고 싶기도 했고. 은정이가 승진했거든요. 요즘 너무 바빠서 애들 돌볼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 승진했어? 잘 됐네. 정수는 기쁜 척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시어머니를 부른 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후랑 지민이 엄마 오신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 얼마나 컸을까? 많이 컸어요.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지민이는 5살이에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지우 많이 컸네. 정수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안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나도. 지민이도 달려왔습니다. 지민이도 왔네. 할머니가 선물 사왔어. 와. 뭔데요?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과자 봉지를 꺼냈습니다. 시골 마트에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은정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응, 은정아. 일은 잘 되고 있니? 네, 바쁘긴 한데 재미있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을 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그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짐은 방에 놓으세요. 저쪽이 어머니 방이에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좁았습니다. 원래 창고로 쓰던 방 같았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돼요. 그래, 고맙다. 정수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는 없고 요만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그럼 간단히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은정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은 몇 가지 있었지만 다 냉동식품이었습니다. 김치도 공장에서 만든 김치였습니다. 내가 해야겠구나. 다음 날부터 정순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안 먹어요. 은정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안 먹어? 아침은 먹어야지. 시간 없어요. 회사 가야 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점심 때 먹으면 돼요. 은정과 민수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상을 치우며 허탈했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요. 지우가 나왔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해줄게. 뭐 먹을래? 계란 후라이요. 정수는 다시 계란을 부쳤습니다.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지민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와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부엌.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옷을 널다가 허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6시 은정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하셨어요? 응, 다 되어 간다. 아, 그런데 전 약속이 있어서 안 먹어요. 약속? 네, 회사 저녁 모임이에요. 은정은 화장을 고치고 나갔습니다. 7시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은정이는요? 약속 있다고 나갔어. 아, 그렇구나.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만든 거 맛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너도 피곤할 텐데.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어서 쉬어.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0시 은정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제 들어오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은정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다리도 어깨도. 이게 내가 올라온 이유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릴까봐. 창문도 없는 좁은 방.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조금만 참자.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느리의 진짜 얼굴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11시에 잠드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됐어요? 7시 은정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도 곱게 말았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응, 식탁에 차려놨어. 감사합니다. 은정은 식탁에 앉았지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한 모금 마시고 핸드폰만 봤습니다. 밥은 안 먹니? 다이어트 중이에요. 회사에서 도시락 먹을 거예요. 정순이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구운 생선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럼 민수는? 민수 씨도 회사 가서 먹대요. 아침 회의 있대요. 결국 정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지우와 지민이를 챙겨보내고 은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화장실이요. 곰팡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알았어. 그리고 이불도 빨아주세요. 날씨 좋으니까 말리기 좋잖아요. 그래. 아, 저녁은 8시쯤 준비해 주세요. 오늘 일찍 들어올 것 같아요. 은정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 정수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힘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타일을 닦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일어섰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이불도 빨았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빨래 건조대에 널다가 팔이 저렸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아침에 남은 밥에 김치만 얹어서. 제대로 된 반찬을 차려 먹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지민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뭐 해줄까? 라면. 라면을 끓여주고 지민이를 돌보다 보니 어느새 5시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정이 8시에 온다고 했으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감자를 깎다가 손을 베어 피가 났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6시 지우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숙제 봐주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저녁을 준비하면서 지우의 숙제도 봐줬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7시 반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 저녁 곧 돼. 은정이는요? 8시에 온대. 하지만 은정은 8시에 오지 않았습니다. 8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일 때문에 좀 늦어요. 저녁은 먼저 드세요. 언제 오는데? 10시쯤요. 저녁은 나중에 먹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저녁 식사를 차려 민수와 아이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할머니 요리는 맛있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엄마도 같이 드세요. 민수가 권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먹을게. 은정이 올 때 엄마 같이 드시죠. 괜찮아. 어서 먹어. 민수 가족이 먹는 동안 정수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은정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저녁 데워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배불러요. 회사에서 먹었어요. 그래도 괜찮다니까요. 은정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순이 준비한 저녁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드세요. 나도 배불러. 그럼 버리시든가요. 내일 되면 상할 텐데. 은정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밥, 식은 국. 혼자 먹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뭐 하러 여기 온 걸까?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정수는 울었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베란다 청소 좀 해주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어머니, 커튼도 빨아주세요.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해주세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 다 버려주세요. 은정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고 다리는 부었고 식욕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쉬면 나아.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 힘겨웠습니다. 체중도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렇지 뭐. 같이 병원에 가볼까요? 괜찮다니까. 정수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 오시는데요. 집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네, 부모님? 네. 오랜만에 서울 구경 오신대요. 그래. 잘 보이면 좋잖아요. 시어머니가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잘 도와주고 계시는지.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가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 시어머니를 이용하는 며느리. 가슴이 쓰렸습니다. 할머니, 밥 안 먹어요? 지우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정순이 아침을 차려놓고도 자신은 앉지 않자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할미는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정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요? 같이 먹어요. 할미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지우가 많이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며느리 은정의 다이어트 음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요구르트, 샐러드, 닭 가슴살. 모두 은정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간식도 가득했습니다. 과자, 우유, 과일 컷.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을 위한 음식은 없었습니다. 반찬도 국거리도 내가 해 먹으면 되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생활비는 이미 바닥났고 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용돈 드릴까요? 한번 민수가 물었을 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필요한 거 없어. 그래도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엄마는 괜찮아. 민수는 미안한 얼굴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아침에 남은 밥에 김치만 얹어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자고 난 뒤에 혼자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안 드세요? 지민이가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할미는 배 안 고파. 지민이가 먹어. 할머니 뱃속에 구멍 났어요. 뭐? 배 안 고프다고 하잖아요. 매일. 지민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정수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미는 원래 소식해서.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이 일찍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응, 왜? 냉장고에 제 요구르트 있었죠? 그거 드셨어요? 아니, 하나가 없는데요. 지민이가 먹었어. 배고프다고 해서. 지민이 건 따로 있는데요. 제 거 먹인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안하다, 몰랐어. 다음에 사줄게. 어머니, 그거 비싼 건데. 다이어트용이라고요. 미안하다니까. 앞으론 제 거 건드리지 마세요. 은정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요구르트 하나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그날 밤 배가 고팠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아이들 우유는 있었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 뭐라고 할까봐. 밥을 지을까 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으니까요. 결국 물만 마시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지러웠습니다.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뭐 좀 드시는 거예요? 응, 먹고 있어.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나이 들면 입맛이 없어서 그래.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순을 부축해 앉혔습니다. 엄마 오늘 푹 쉬세요. 청소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안 돼요. 오늘은 쉬세요. 하지만 은정이 나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 가야 하잖아. 늦었어요. 응. 하지만 엄마가. 어머니 괜찮으시대요. 빨리 출근해요. 민수는 미안한 얼굴로 나갔습니다. 은정도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청소 부탁드려요. 오늘 제 친구들 온대요. 친구들? 네, 대학 동기들이요. 저녁에 집들이처럼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 집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 준비도요. 5명 올 거예요. 5명? 네. 괜찮으시죠? 은정은 대답도 듣지 않고 나갔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지럽고 힘들었지만 해야 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을 닦고 정리하고 화장실도 깨끗이 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명 분량을 준비하려니 장을 봐야 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이걸로 5명 음식을 하기엔 부족한데 결국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한데. 왜요, 엄마? 저녁 준비하는데 돈이 부족한데. 좀 보내줄 수 있니? 안 해. 얼마 필요하세요? 15만 원 정도. 알겠어요. 지금 보낼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정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70살의 아들한테 용돈을 받는 신세가 되다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샐러드, 과일까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6시 은정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와, 집 진짜 깔끔하다. 음식 진짜 많네. 은정아, 시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나 봐. 어머, 잘하시는 편이야. 은정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계속 음식을 나르고 치우고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은정의 친구 하나가 인사했지만 은정은 정순을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밤 10시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부탁드려요. 전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은정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홀로 남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음식은 거의 다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먹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텅 빈 식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손주는 잠들었고 아들은 늦게 돌아올 것이고 며느리는 자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은 식탁. 그게 정순의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휴대폰 좀 봐주세요. 지우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학원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뭐가 궁금해? 여기 이 단어 검색해 주세요. 제 폰은 배터리가 없어요. 지우는 자기 휴대폰을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폰 쓰면 안 돼? 엄마는 회의 중이래요. 방해하지 말래요. 정수는 휴대폰을 받아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느렸습니다. 그때 알림이 떴습니다. 메신저 알림이었습니다. 화면 위에 메시지 미리 보기가 보였습니다. 발신자 엄마. 지후야, 할머니한테 심부름 시켜. 엄마 귀찮게 하지 말고. 정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부름 시켜? 이상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손주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낼까요?
정수는 무심코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대화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스크롤을 올려보니 며느리와 손주 사이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후야, 할머니한테 심부름 많이 시켜. 할머니 바쁘게 만들어. 왜요? 할머니가 쉬면 쓸데없는 간섭하니까. 바쁘게 만들어야지. 알겠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렸습니다. 지후야, 할머니한테 배고프다고 해. 계속 얘기해. 왜요? 배 안 고픈데? 그래야 할머니가 쉬지 않고 계속 요리하지. 할머니 일이 많아야 우리한테 잔소리 안 하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지우가 자꾸 배고프다고 했는지, 왜 이것저것 달라고 했는지. 아이가 원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시켜서였습니다. 정수는 계속 핸드폰 에그를 봤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착하게 굴어. 근데 뒤에서는 신경 쓰지 마. 엄마, 할머니가 힘들어 보여요. 얼굴이 안 좋아요. 원래 나이 들면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지후야, 할머니는 곧 시골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곧 시골로 보낼 거야. 그 문장이 정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검색 안 하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손주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눈에 먼지 들어가서.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검색을 해줬습니다. 여기 나왔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지우는 숙제를 하러 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들 돌보고.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려고. 아들을 도와주려고. 그런데 며느리는 자신을 귀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빨리 시골로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정수는 화장실로 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러는 걸까? 평생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헬쑥하고 늙은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며 있어야 하나?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괜찮아. 저녁 준비하셨어요? 잠깐만. 금방 할게. 정수는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너 일하고 와서 피곤하잖아. 엄마가 더 피곤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때 은정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안 됐어요? 지금 하고 있어. 빨리 좀 해주세요. 배고파요. 알았어. 저녁을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같이 드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손주를 봤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할미는 나중에 먹을게. 왜요? 맛있는데? 배 안 고파서. 은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건강 챙기세요. 가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 모습이 얼마나 가식인지. 응, 알겠다. 어머니 저 내일 친정에 다녀올 건데 애들 좀 부탁드려요. 응. 그리고 집 청소도요. 금요일에 남편 회사 사람들 오기로 했어요. 알겠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이상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 일 없어.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피곤해서 그래.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진짜 귀찮아 죽겠어. 빨리 시골로 보내야겠다. 그 한 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떠나야 하나. 하지만 손주들은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걱정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두 얼굴. 이제 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엄마 집에 계세요? 응, 왜? 할 말이 있어서요. 민수는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 나. 말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요즘 이상하세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지우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이거 좀 봐봐.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받아 화면을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은정이 지우에게 보낸 메시지. 지우야, 할머니한테 심부름 많이 시켜. 할머니 바쁘게 만들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할머니가 쉬면 쓸데없는 간섭하잖아. 바쁘게 만들어야 해.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할머니는 곧 시골로 보낼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우 휴대폰에서 봤어. 어제. 민수는 계속 사진들을 넘겨봤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진짜 귀찮아 죽겠어. 빨리 시골로 보내야겠다. 이건 은정이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은정이가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민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오늘 일찍 왔네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은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온순했던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는데? 무슨 짓? 나는 엄마를 귀찮게 여기고 빨리 보내려 하고 지우한테까지 시켜서 엄마를 괴롭힌 이유가 뭐야?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오해. 오해? 여기 다 증거가 있는데 무슨 오해야? 거실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은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었어.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엄마를 이용한 거야? 이용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거지. 도움? 이게 도움이야? 엄마를 부려먹고 귀찮게 여기고 애들한테까지 시켜서 괴롭힌 게? 괴롭히다니. 그냥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셔서. 간섭? 엄마가 뭘 간섭했는데?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집안일에 대해서. 집안일? 엄마가 다 하시는데 무슨 간섭을 해?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는 그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화내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여보, 조용히 해. 애들 깰라. 애들? 당신은 애들한테까지 이상한 짓을 시켰잖아. 그건 지우한테 엄마를 괴롭히라고 한 거 알아. 심부름 시키라고 하고 바쁘게 만들라고 하고.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여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 줄 알아? 허리도 아프고 식사도 제대로 못 드시는데 그래도 참고 계셨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엄마가 뭘 잘못했어? 우리 도와주러 서울까지 올라오셨는데 이게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할 행동이야? 여보, 나도 힘들었어. 당신이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엄마한테 그래?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은정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진짜 실망이야. 여보, 이제 엄마는 내가 모실 거야. 당신한테는 안 맡겨. 무슨 소리야? 엄마, 제 방 쓰세요. 전 거실에서 잘게요. 민수야,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가 그 좁은 방에서 계속 주무시게 할 수 없어요.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하잖아. 나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이면 남의 엄마를 이렇게 대해? 남의 엄마? 내 시어머니이기도 해.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우하는 게 맞아?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 아빠. 지우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겁먹은 얼굴이었습니다. 왜 싸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손주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들어가 있어.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정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세요? 아니야. 할미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미안해? 엄마가 시켰어. 할머니한테 심부름 많이 시키라고. 저도 싫었는데. 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우 잘못 아니야.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당신이 뭔 짓을 한 건지.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어색했습니다. 은정은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순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짧게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민수가 막았습니다. 잠깐만. 뭐야? 늦었어. 이야기 좀 합시다. 회사 가야 한다니까. 오늘은 연차 써. 이 문제 오늘 정리하고 싶어.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정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순도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정아, 어제 그 메시지들 설명 좀 해줘. 그건 장난이었어요. 장난? 친구랑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야. 진심 아니었어요. 은정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귀찮다는 것도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한 말이고 지우한테 시킨 것도 그냥. 그게 그냥으로 넘어갈 일이야?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과장하지 마. 저도 나름대로 어머니 잘 모셨어. 잘 모셨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장난으로 굶었어? 장난으로 허리 다친 거야? 그건 엄마가 아침도 못 드시고 점심도 거르고 혼자 남은 밥 드시는 게 장난이야?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당신이 냉장고에 엄마 반찬 하나 안 사놓은 거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민수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당신 요구르트 다이어트 음료는 가득한데 엄마 드실 건 하나도 없었잖아. 은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엄마 방. 그 좁은 창고 같은 방에서 주무시게 한 거 그것도 장난이었어? 방이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안방은 우리가 쓰고 애들 방 2개 있고 여분 방도 있는데. 그 방은 제 서재로. 서재? 거기 짐만 쌓여 있잖아. 엄마보다 짐이 더 중요해? 민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정아, 솔직하게 말해봐. 처음부터 엄마를 이용하려고 올라오라고 한 거야? 아니야. 아니긴. 승진했다고 바빠서 애들 봐줄 사람 필요하다고 그래서 엄마 부르라고 한 거잖아. 도움이 필요했으니까. 도움? 가사 도우미 쓰듯이 엄마를 쓴 거잖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너무 심하잖아요. 은정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맞벌이 하면서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대한 거야? 저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었어요. 매일 간섭하시고 이것저것 참견하시고. 간섭? 엄마가 뭘 간섭했는데? 민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쏟아냈습니다. 요리할 때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청소도 마음에 안 든다고 애들 옷도 이건 춥다 저건 덥다. 그게 간섭인? 그건 관심이지. 걱정이고. 저한테는 간섭이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수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은정이 정순을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섭했니?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내가 힘들까봐. 어머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회사 가는 거 안쓰러워서 청소하느라 힘들까봐 그래서 내가 한 거야. 저도 힘들었어요. 은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힘들면 말을 했어야지. 왜 나를 이렇게 대했어?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이해 못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내 눈치 보며 살았어. 내가 싫어할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배고파도 참고 아파도 참고. 어머니, 넌 나한테 뭘 해줬어?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준 적 있어? 아프냐고 물어본 적 있어?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냉장고에 내 먹을 거 하나 없었어. 너랑 애들 거만 가득했어. 난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같았어. 어머니, 죄송해요. 은정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우는 소리 들었어요. 참고 또 참으시는 거 다 봤어요. 민수야. 정순이 아들을 말렸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당신은 엄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도구로 본 거야. 편하게 쓸 수 있는 가사 도우미로. 아니에요. 아니긴. 지우한테까지 시켜서 엄마 괴롭힌 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은정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은정아, 당신 오늘부터 회사 그만둬. 뭐라고요? 엄마가 집안일 하시는 게 싫으면 당신이 해야지. 아니면 우리 둘이 나눠서 하고. 여보, 난 더 이상 엄마를 이렇게 둘 수 없어.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은정아.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나는 시골로 돌아갈게. 두 사람이 동시에 정순을 봤습니다. 엄마, 어머니, 더 이상 너희 사이를 망치고 싶지 않아. 나는 시골 집에 가는 게 낫겠어.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안 돼요. 괜찮아. 이게 다 나 때문이니까.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올 때 가져온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입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민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면 몰라? 짐 싸지 왜? 어디 가시게요? 시골로 내려가야지. 여기 더 있기 싫다. 민수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갈 거야. 왜?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여기 있으면 너희 부부 싸우잖아. 그건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정수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나는 괜찮다. 괜찮지 않잖아요. 어떻게 괜찮아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만 하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손주들 봤잖아. 너도 봤고. 엄마.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엄마가 행복하실 줄 알았어요. 손주들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했어. 처음엔. 정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손주들 보는 건 정말 좋았어. 내가 출근하는 거 배웅하는 것도 좋았고. 그럼 왜
하지만 은정이가 날 원하지 않았어. 나도 그걸 느꼈어. 엄마.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민수야. 정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너희 사이를 망치고 싶지도 않고.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아니야. 은정이한테는 짐이었어. 어쩔 수 없어. 그때 은정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려고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저 때문인 거. 알아요. 은정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너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너도 힘들었을 테니까. 정수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우와 지민이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간 사이였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엄마, 제발 생각 좀 다시 해주세요. 민수가 매달렸습니다. 다 생각했어. 이게 최선이야. 최선이 아니에요. 엄마가 여기 계시는 게 최선이에요. 민수야, 넌 내 가정 지켜라. 정수는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은정이가 불편해. 없는 게 너희한테 나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은정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모실게요. 은정아, 너도 힘들잖아. 맞벌이 하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됐어, 이미 늦었다.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민수야, 이제 그만해. 엄마 결정이야. 정수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적어도 오늘은 가지 마세요. 내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엄마. 민수가 정순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제대로 못 챙겨서. 엄마가 이렇게 힘드신 줄도 모르고. 너 잘못 아니야. 정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착한 우리 민수. 넌 좋은 아들이야. 아니에요. 저는 못난 아들이에요. 아니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정수는 아들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가야 해. 버스 시간 놓치면 안 돼. 제가 태워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뭘 깜빡하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할미. 시골로 가야 해. 왜요? 여기 있어요. 할미는 집에 가야 해. 할미 집이 거기니까.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지우가 정순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누가 맛있는 밥 해줘요? 누가 숙제 봐줘요? 엄마, 아빠가 해줄 거야. 싫어요. 할머니가 좋아요. 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 들어서. 할머니한테 심부름 많이 시켜서. 아니야. 지우 잘못 아니야. 정수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미가 가는 건 지우 때문이 아니야. 그럼 왜요? 할미는 시골이 더 편해서.
거짓말 할머니 울어요?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지우를 떼어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가시게 해드려야 해. 싫어. 지우야. 정수는 마지막으로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미가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자라. 할머니. 정수는 지우를 놓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돌아서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정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두 얼굴, 아들의 눈물, 손주의 울음, 모든 게 너무 아팠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안녕 내 아들아 손주들아.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은 그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시골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수다를 떨고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밥은 잘 드세요? 잘 먹고 있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정수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민수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 은정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지우와 지민이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왜 또 왔어? 엄마 보러 왔죠. 갑자기. 은정도 내렸습니다. 얼굴은 여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응. 정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지우와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할미도 보고 싶었어. 정수는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들어와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지만 아늑한 시골집이었습니다. 앉아라. 차 끓이게. 엄마 제가 할게요. 민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은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별일 없이. 많이 외로우셨죠? 익숙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정말 죄송했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됐어.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정말 못됐어요. 남도 아닌 어머님을 짐처럼 생각하고. 그만해. 알았으니까.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안일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애들 돌보면서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다 해주셨는데 저는 당연하게 여겼어요. 감사할 줄도 몰랐고. 민수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맙다.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왜 이래? 엄마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괜찮다고.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전 아들로서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민수도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모실게요. 제대로. 무슨 소리야? 너희는 서울에서 살아야지. 은정이가 회사 그만뒀어요. 뭐? 정수는 놀라 은정을 봤습니다. 제가 그만뒀어요. 제 선택이에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려면 제가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내일이 일보다 가족이 먼저잖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은정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서울로 올라오세요. 이번엔 제대로 모실게요. 됐어. 나는 여기가 편해.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나는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어. 엄마 제발.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없으니까 힘들어해요.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지우랑 지민이. 정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은정이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방은 어머니 드릴게요. 그리고 냉장고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반찬 가득 채워 놓을게요. 은정아, 제가 정말 변했어요. 어머니 없는 석 달 동안 너무 후회했어요. 은정의 눈물이 정순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정순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못하는 건 안 할 거야. 내 어머니. 그리고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불편하면 말할 거야. 그러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는 나를 이용하려 하지 마. 약속해. 약속할게요, 어머니. 다시는. 절대로. 은정이 울먹였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한 번 더 믿어볼게. 엄마. 민수가 정순을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다. 깨달았으면 그걸로 됐다. 그날 저녁 정수는 작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엄마 미역국 냄새.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맛있겠다. 오래간만에 엄마 손맛이네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두 얼굴, 아들의 눈물. 모든 게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정수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더 떠서 며느리의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작은 부엌에서 끓는 미역국 냄새가 오래도록 따뜻했습니다.